안녕하십니까,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그 교배 관리의 정석 네 번째 시간으로 그 후보돈의 초교배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그 후보돈을 가지고 교배 복수를 채우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 후보돈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후보돈은 사실은 이제 농장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요 농장의 미래인 후보돈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교배 복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고돈들을 체류돈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후보돈들을 잘 키워내서 후보돈들을 이제 교배 복수를 맞추는데 편입을 시켜야 농장의 교배 성적, 번식 성적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후보라는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뭐 이제 후보 선수, 뭐 후보 군,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후보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미지를 떠오르실 수가 있을 텐데,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공군에서 공군 출신이고요. 그래서 그 진주에 있는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제가 3달 동안 이제 그 사관 후보생으로 이제 교육을 받고 임관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있던 그 사관 후보생 그 숙소 앞에 보면은 저런 문구가 써 있거든요. 이제 사관 후보생이요, 조국은 그대를 믿는다. 근데 이제 요 용어를 그대로 이제 후보돈한테 이제 좀 대입을 시키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돈이요, 사장은 그대를 믿는다. 예, 그래서 사실은 후보돈들이 결국엔 농장의 미래고 후보돈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서 사장님의 경제적인 어떤 그 풍요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농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농장에 후보돈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계산이 반드시 이제 서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거의 저희 그 회사가 이제 컨설팅하는 농장에서는 대부분 이런 형태의 이제 번식동군 현황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배부터 이제 분만 전까지 이제 16주, 그 다음에 분만에서 이제 이후 전까지 이제 분만사에 있는 모돈들 4주에서 보통 5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각 주차별, 그룹별 이제 모돈 현황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돈 개체 번호와 함께 이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이런 현황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농장에 매주 분만이 몇 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 농장 같은 경우가 한 12두 정도가 우리 농장에 뭐 이제 매주 이루어져야 되는 분만 목표다라고 했을 때 12두가 안 되는 주는 어떤 주가 있고, 그럼 그 주가 분만을 하고 나서 다시 교배로 돌아왔을 때 몇 두 정도의 후보돈이 더 추가가 돼야만 우리 농장의 분만 복수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농장의 수태율을 일단 고려를 해서 그 교배 도수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있는 모돈들 중에 노산이거나 아니면은 사고들을 많이 쳐서 이제 분만하고 나서 이제 이유할 때 도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모돈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빈자리가 몇 자리고 그 빈자리를 후보돈 몇 마리가 채워야 될지를 미리 이제 농장에서 준비를 해야만 교배 복수가 일정하게 이제 운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체류돈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아도 정해돈군, 그 다음에 정해돈군이 빠지는 자리에 적절한 수의 후보돈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메꿔주기 위한 관리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매주 우리 농장에 분만이 몇 벅이 이루어지고 있고 걔네들이 이유를 할 때 몇 자리가 비니까 그 자리를 미리 후보돈으로 몇 마리를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마리의 후보돈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후보돈들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그래서 후보돈을 이제 관리를 할 때 보면 현장에서 제일 이제 이슈가 됐던 게 과연 후보돈의 초교배를 며칠령에 가져가느냐가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한때는 후보돈의 초교배를 최대한 늦게 가져가는 게 뭐 산자수나 아니면은 그 다음 산차에 뭐 2산차 증후군을 없애거나 아니면 3산, 4산 이후에 번식 동적을 올리는데 좋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초교배 시에 등지방이 뭐 이제 몇 미리 이상 돼야 된다. 뭐 이제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웅돈 접촉을 통한 조기 발정 유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후보사에서부터 웅돈을 접촉을 시켜서 빨리 이제 발정을 유도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내용들이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유럽에서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이제 좀 양돈 성적이 우수한 그런 나라들에서 보면 사실은 제일 강조하는 게
후보돈의 교배 시점이 일령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후보돈의 두 번째 발정 또는 세 번째 발정에서 교배를 시켰을 때 번식 성적이 가장 우수하게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거 3번 웅돈을 접촉을 통한 조기 발정 유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돈이 후보돈이 180일령에 발정이 왔을 때 그 후보돈의 두 번째 발정, 세 번째 발정은 200일 아니면 220일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너무 후보돈의 채성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교배를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후보사에서 뭐 웅돈을 강제로 접촉을 시켜가지고 발정을 너무 빨리 유도를 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후보돈은 사실은 굳이 웅돈이 접촉이 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발정이 다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빨리 유도를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알아서 오되 그 자연스럽게 온 발정이 한 240일 정도에서 세 번째 발정 정도가 될 수 있게끔 이제 조절을 해주는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려면은 한 190일에서 200일 정도의 초발정이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게끔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그 240일 정도가 됐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후보돈의 등지방이 16mm에서 18mm까지 되게 하는 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다단성 모돈에서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보통 네덜란드나 덴마크에서도 후보돈의 초교배 시 등지방은 한 3mm에서 14mm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만 시에, 분만 직전에 등지방을 보통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16mm에서 18mm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대신 이제 체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135kg 이상의 241령에서 세 번째 발정 정도가 오게끔 현장에서 후보돈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이제 이상적인 향후에 이제 번식 성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후보돈 관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다단성 모돈의 후보돈에 대한 관리를 해주신다면 좋은 성적을 얻으실 거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후보돈 관리의 어떤 핵심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당 후보돈을 몇 마리를 교배를 할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매주 내가 원하는 두수만큼 후보돈의 발정을 유도를 하게 발정이 이제 유도가 되게 되려면 사실은 자연 발정을 가지고 그 원하는 두수를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정 동기화 호르몬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두수만큼 후보돈이 교배에 들어가게끔 이제 인위적으로 발정을 이제 통제를 해주는 과정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호르몬제를 투여를 할 때 기본적으로 18일을 먹이도록 이제 그 매뉴얼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정이 왔던 후보돈들을 18일간 먹여서 우리가 원하는 때 발정이 오게 하려면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제일 이제 요 발정 동기화 호르몬제 사용에 대해서 불만 아닌 불만을 이제 표현하시는 게 먹이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후보사가 후보돈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스톨이 모자라서 후보돈이 끝까지 군사에 있다가 발정이 오면 비로소 이제 스톨로 이동을 해야 되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군사에서 이 동기화제 호르몬을 먹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군사에서 이 동기화 호르몬제를 투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쪽에서 이 동기화제 호르몬을 군사에서 쉽게 먹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가를 연구를 했고요. 걔네들이 연구를 한 결과가 사과 주스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을 때 얘네들이 이제 후보돈들이 그거에 적응이 되면서 충분히 이제 군사에서도 지금 옆에 보시는 화면처럼 발정 동기화 호르몬제를 편하게 먹일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왼쪽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덴마크 농장을 방문을 했을 때 그 발정 동기화제 호르몬과 그 다음에 사과 주스가 같이 놓여 있는 사진을 제가 찍어온 거고요. 그래서 요 사과 주스는 이제 막 훈련을 시작한 후보돈들을 위해서 사용한 거, 그 다음에 요 사과 주스를 통해서 훈련이 된 후보돈에 대해서는 발정 동기화제 호르몬을 요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군사에서 쉽게 이제 투약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컨설팅하는 농장에서 적용을 해서 군사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쉽게 발정 동기화제 호르몬을 사용을 해서 교배에 활용하고 있는 농장들이 지금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발정 동기화제 호르몬을 일단은 18일을 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목요일에 그 발정 동기화제 호르몬 마지막 18일 급여가 되게끔 관리를 해주면 보통 이제
5일에서 6일 이내에 이제 발정이 온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5일에서 6일이 아니고 오히려 6일에서 8일 사이에 발정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이유 모돈들하고 같은 시기에 발정이 유도가 되게 되려면 목요일 날 급여 종료가 아니고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18일 18번째 급여가 종료되게끔 이제 계획을 세워서 급여를 해 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유 모돈들과 함께 이제 후보돈의 발정이 유도가 되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그 발정 동기화제 호르몬을 적용을 해서 이제 후보돈을 계획 교배를 했던 농장의 이제 그 케이스를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한 주에 들어가는 후보돈들이 거의 같은 요일에 들어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한 마리, 그다음에 나머지는 목요일,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그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한 마리, 그다음에 목요일 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후보돈들이 교배가 이제 발정이 집중이 돼가지고 이제 교배가 들어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저희가 이유를 하고 나서 이유 모돈들은 교배가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다 끝나죠. 근데 여기서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많이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약품 설명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에서 6일 정도에 이제 끊고 나서 5일에서 6일 정도에 이제 발정이 많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면 7일에서 8일째에 이제 발정이 이런 식으로 많이 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료일을 이제 그 18번째 급여 종료일을 조금 더 당겨서 이제 후보돈의 발정이 이제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오게끔 이제 조정이 돼가지고 이제 기존의 이윤모돈들이랑 같이 이제 교배가 들어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후보돈의 발정 관리 중에서 이제 농장에서 제일 고민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후보돈 중에서도 체류돈이 돼 있는 애들이 많은 농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돈인데 발정이 안 와서 계속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 역시 농장의 이제 비생산 일수를 올려주는 굉장히 이제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산 프로그램 보면 그냥 비생산 일수가 있고 후보돈 포함 비생산 일수가 있는데 후보돈 포함 비생산 일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농장의 진짜 비생산 일수거든요. 그래서 이 후보돈 포함 비생산 일수를 줄이려면 너무 발정이 안 와서 오랫동안 이제 묵어 있는 후보돈들을 빨리빨리 이제 발정이 오게 하거나 정 안 되면은 빨리 동분해서 제거를 하는 그런 과정이 마찬가지로 아까 이유모돈 정상적인 경산돈들의 체류돈 제거와 같이 동반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무발정 후보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00이 들어가 있는 호르몬제를 써서 발정을 유도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600이 들어가 있는 호르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정이 정상적으로 돌고 있는 모돈들이나 후보돈들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후보돈이 진짜 여태까지 발정이 한 번도 안 온 애가 맞는지가 이제 확실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정상적인 개체인데 아직까지 난소가 깨어나지 못한 거라면 이 600을 주사를 했을 때 난소가 깨어나면서 발정 주기가 돌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600을 주사했는데도 기미가 없다라는 후보도는 사실은 그 이후에도 발정이 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빨리 동분해서 제거를 하는 게 농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후보돈의 초교배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교배 관리의 정석 마지막 이제 정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